네, 종목 카운슬러 1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현대중공업요. 현대중공업이요? 예. 예, 이 현대중공업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6만 2천원요. 26만 2천 원에 비중은요? 비중이 20%요. 비중 20% 담으셨어요? 예. 이 현대중공업 한두 달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근데 주식을 네. 해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매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시고 난 다음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식을 있는데 네, 네. 계속 다 내려가고 이래서 네. 그 매도 자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 현대중공업도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도를 자꾸 놓쳐버리고 네. 또 이게 제가 사면 또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또 많은 어디 주가 분들이, 매수도 예. 또 했는데 네네. 또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러시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전화하기가 계속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연락을 이제 동시에 주시기 때문에 네. 좀 마음 같아서 이제 한 분씩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연락이 잘 이제 인연이 다 잘 됐으니까요. 확실하게 예.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기간은 그럼 특별히 상관 안 하시고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가 26만 2천 원에 비중 20%. 항상 이 사고 나신 다음에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매도 시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감 결과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1.56% 밀린 25만 2,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 관련해서 실적 그리고 회사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에 정종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현대중공업 말씀하셨다시피 26만 원권역에 이전에도 사셨다가 또 이제 비중 좀 늘리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상당 부분 좀 우량주이기도 하고, 다소 지금 업황이 굉장히 부진해서 올해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긴 한데, 사실 업황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 투자를 잡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좀 이제 어떤 바닥권역을 장기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과정 자체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상당히 좀 우량한 좋은 기업을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기업이 올해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이냐 하면, 사실상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가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2조 8천억 정도밖에 전망이 안 나와요. 거의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한 40만 원, 50만 원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20만 원권 중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단 조선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조선사 이제 조선은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과 같이 이제 조선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왜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많이 빠지냐면 사실 업황이 안 좋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태양광, 풍력 이런 쪽까지도 다 이제 아우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복합 중장비 업체 중장비라고 하면 좀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사업 테마 자체가 조선 쪽이 아니라 그 이외의 어떤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많이 확장을 시켜놨는데 좋으면은 각 분야가 모두 좋아지면 작년의 실적처럼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지긴 하지만 전방 산업이 모두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엔 주가가 이러한 어떤 실적 부진을 반영해서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의 어떤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현재 위치대에서 추가적으로 과연 하락세를 더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라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약점이 있다라면 실적의 어떤 개선 추세 자체가 굉장히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방으로 봤을 때만 한 30만 원권 하고 아래쪽 방향에 한 22, 3만 원권역 하고 주가가 조금 그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수가 26만 원권역이면 사실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팔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목표 주가도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의 어떤 유로존 쪽에 관련돼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소 이제 해소의 기미가 보인다라면은 당연히 해당 기업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약간의 손실에 너무 좀 그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질문 계십니까? 저기 네. 자꾸 이제 아무래도 이게 중국 쪽으로 나는 좋으면 이 현대중공업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게 이제 100%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한 지 혹시 몇 년 되셨나요? 이거 주식한 지에 예. 거의가 이제 1년 반 된. 1년 반 되셨어요? 그러면은 2007년도 상황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주에 해당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사가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근데 당시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연간 뭐 10%, 11% 이렇게 올라갈 때였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중국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모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경기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세를 보이거나 내년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거기에 연동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은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라 좀 보여집니다. 뭐 주요 이슈 사항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대신증권의 한정엽 대리에게 주요 이슈 사항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중공업 좋은 종목이시네요. 근데 최근에 뭐 주가가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부분에 있어서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유럽 재정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어저께 나왔었죠. 한국항공우주란 회사 아시나요, 혹시? 예. 그 회사를 지금 인수하겠다라고 인수전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의 좀 핵심 이슈 같아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가 있는데 항공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거를 민자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지분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이 입찰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서 항공우주산업 부분을 띄어서 항공우주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가져오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 입찰이었는데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에서 입찰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가격대 이런 거를 좀 살펴본 후에 입찰을 들어가자 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입찰을 신청을 했고요. 일단은 이 입찰해서 현재 시장에서 그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는 매입 대금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1조 5천억 원이라는 현금이 대한항공보다는 현대중공업에서 좀 조달하기에 지금 여력이 괜찮은 상황이에요. 현재 뭐 투자 지분 가치만 해도 뭐 현대차 지분이 한 1.1조 원 정도 있고요. 다른 뭐 기아차라든가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이런 지분이 한 7천억, 8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 현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수 비용 대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현대중공업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만약 인수가 된다면 이 항공우주란 기업 자체가 독점적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시장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엔진이라든가 기계 사업 부분 이런 거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조선 쪽에 지금 뭐 안 좋잖아요. 유럽 때문에 플랜트 쪽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향후에 뭐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 한국항공우주를 인수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적정하게 싸게 잘 인수만 한다면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향후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어제 예비 입찰 그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의 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에서 본 입찰 우선 협상 대상자, 네, 그거를 적격 여부를 결정을 해서 11월 중에 본 입찰 들어가고 연내 매각을 완료하려는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세부 일정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뭐 현대중공업 투자하시면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한국항공우주 매각 관련된 이슈예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잘 사게 된다면 현대중공업에 분명히 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오늘 빠졌던 이유는 현대중공업 자체가 지금 현재 순차입금 규모가 많고 이 한국항공우주를 인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 한 해만 캐펙스 투자만 1조 원이 넘게 투자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투자를 많이 집행을 했으니까 어떤 재무적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 항공우주 관련된 추이를 계속 짚어보시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진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네, 길게 보거나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봐도 28만원 권역까지는 뭐 충분히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이슈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예, 오늘 저희 아빠가 이 현대중공업을 40만원 돈에 샀어요. 40만 원이요? 옛날에 40만원 돈 샀는데 그게 바닥을 쳐가지고 그때 10만원대 갔을 때도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가 그때 손해를 많이 봤어요. 돈을 몇천만원 넣었는데 네네. 그걸 그이가 바닥 치는 바람에 손실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가 제가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해서 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네. 그 했는데 또 그때처럼 그렇게 확 떨어지는 일은 없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일단은 네, 말씀하셨던 기간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그 부근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정확한 뭐 매수 날짜를 말씀해 주실까 제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작년 8월 이후에 많이 빠졌고 최근에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그런 위기가 지금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뭐 더 안 빠집니다. 100% 단정을 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글로벌적으로 정책 공조,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유럽 리스크에 의한 하락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25만 원 권역, 20만 원 초반 권역에서는 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 26만 원 정도 되시니까 추가적으로 20만 원 초중반까지는 빠질 수 있을 때 그 가격대에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분명히 원하는 목표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조금 더 많이 떨어지면은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는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20만 원 초반 권역이면 추가적으로 더 물을 타셔도 될 만한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는 매매 타이밍 같은 거는 또 기술적 분석 전문가님께서 또 짚어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또 상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명절 즐겁게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일단 매도를 못 하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주식을 살 줄은 아는데 매도를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만져보지를 못해서. 그러시군요. 예. 주식에서 매수는 정말 쉽습니다. 어떤 가격대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익을 보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주식에서는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만약에 떨어지시게 되면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지금 앞전에 좀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가격권까지도 일단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올 텐데요. 과거에 현대중공업이 어느 시점부터 상승이 나왔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 2005년도 정도부터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 10월 달까지 대세 상승이 나왔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는 정배열 구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이건 다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기술적 상으로
안정한 구간이 오기 위해서는 정배열 구간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대되는 자리도 계속 나오고 뭐 중간에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추세의 정배열 구간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의 흐름을 보시면 역배열 구간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현대중공업의 위치가 상승으로 보여주려면 정배열 구간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마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뭐 상승했던 흐름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현재 구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 구간이라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배열 구간이? 예. 정배열 구간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하락 중입니다. 과거에 상승을 할 때, 예, 뭐, 단기선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데, 뭐, 5일선과 21선과 61선이, 일단 어느 정도, 예, 수렴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 장기선인 뭐, 120선, 아니면 240선, 480선을 뚫어야지 본격적인 장기 추세가 나온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480선인 요 35만원대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240선이 28만원대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27만 9천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만약에 이 기업이 만약에 어떤 호재를 안고 뭐 항공우주를 인수를 해서 뭐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경기가 다시 회복 조짐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분명히 지금 바닥권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간에 계속 추세가 하락적으로 내려오면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매물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어느 가격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간 차트에서는 이렇게 보시고 주간 차트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차트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막대 그래프가 어느 가격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샀느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현 가격대가 현재 가장 많이 산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 가격존이 지금 25만원부터 대략적으로 28만원 정도 사이에 굉장히 크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흐름이 있다면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의 뭐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장기 추세의 그 주간 차트의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는 포인트가 나와야지 주가가 탄력이 받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주간 차트상 흐름이 안 좋게 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는 장기선들이 아직까지는 하락 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로 돌리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약간의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제가 요 얘기를 끝나고 나서 보여드릴 텐데 아직은 60주선이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주선까지 목표 주가를 가져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지금이 이제 바닥을 찍고 가는 그 시기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은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날 만한 자리까지는 아직 조건이 약간 몇 가지가 지금 충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접니다. 우선은 다 들어보셨는데요. 이번만큼은 이제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서 수익을 꼭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의 정종현 전문가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28만원, 손절가는 24만원입니다. 다음 이슈 분석의 한정엽 대리입니다. 역시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28만원, 손절가는 24만 3천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의 이원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도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 27만 9천원, 손절가는 21만 2,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메이데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